그러니까 29억을 주고 공부하면 이해하겠다 이거야. 29억을 받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어. 29억을 받으면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줘야지. 29억을 받으면서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어. 미안한데 29,000원도 아까워요. 난 그렇게 생각해. 만친이가 왜 악수도 안 하고 나갔을까? 진짜 황희찬이 찰 때까지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나갔을 것 같아요? 만친이가 하루 이틀 감독해요? 저 사람한테 진 게 쪽팔린 거야. 저 사람이랑 악수하는 게 치욕스러운 거야.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방금 오늘 경기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번 글을 써봤어요. 왜냐면 좀 정리정돈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쓴 거를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못하면 악단은 못하는 게 맞는 거다. 악기를 아무리 잘 다루면 뭐하냐? 지휘를 못하는데. 지휘관이 지휘를 못하는데 아무리 악기를 잘 다루면 뭐해? 피아니스트가 잘하든 바이올리니스트가 잘하든 트럼펫을 부는 사람이 잘하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지휘관이 지휘를 잘못하면 어떻게 악기를 잘 다루겠어? 어떻게 좋은 곡이 나오겠어? 다 오점이 나오겠잖아. 선수들이 너무 간절하게 뛰시는 모습에 감독님이 싫어도 솔직히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었던 아시안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그냥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되게 보고 싶었는데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에요. 네가 축구 선수를 하려고 하는데 몸 관리를 못 하는데 혹은 네가 밥을 제대로 안 먹는데 어떻게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겠냐. 아파트를 만드는데 1층이 허술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차마 코칭 스태프가 이번 아시안컵을 뛰고 고생하셨다라는 말은 못 남기겠어요. 물론 그 코칭 스태프 분들 중에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응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허나 그 코칭 스태프를 이끄는 리더가 잘못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기력이 어땠든 뭐가 어땠든 선수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과 호주전까지 우리가 불과 사우디 전까지는 선수들을 응원했잖아요. 선수들을 칭찬했잖아요. 이거 드라마였다. 좀비 축구였다. 근데 선수들은 저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규성 선수를 투입시켜 놓고 호주 상대로 198 상대로 헤딩 싸움을 시키는데 그 선수가 어떻게 자기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으며 황인범을 혼자서 뭔가 빌드업을 만들어 놓게 놨는데 상대는 체계적으로 전방 압박을 나와. 그리고 오늘 이 요르단전 바라보자. 느린 수비수들이 둘이 남아서 혹은 거기다 박용우 남아서 알타말이랑 알나이마트를 막으래. 근데 거기에 대한 세부 전술이 없어. 그거 어떻게 막아? 못 막지.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한 트럭인데 더 못 말하겠어요. 오죽하면 경기를 보면서 저는 진짜 처음으로 선수들이 불쌍해 보였고요. 안쓰러워 보였어요. 솔직히 사우디 경기들 보기도 하고 말레이시아 경기를 보기도 하고 호주 경기를 보면서도 존나게 안쓰러웠는데 오늘은 진짜 무엇보다 안쓰러웠던 게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대표적인 선수들만 얘기할게요.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에요. 이강인 PSG에서 적응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황희찬 울버햄튼이라는 팀에서 10골을 넣은 선수예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세계에서 제일 빡세다는 리그에서 10골 넣은 사람이야. 근데 유스팅이 빵개야. 이 대단한 선수들을 데리고 아시안컵의 메시고요, 아시안컵의 호날두고요, 아시안컵의 다비드 실바예요. 베르나도 실바고. 전쟁을 할 때도 그래요. 지휘관은 잘못 만나면 성에서 싸울 수 있는 거를 허한 벌판에 나가서 5,000명의 군사가 20만이랑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이기는 게 맞습니까? 못 이겨요. 아무리 우리나라 선수단이 좋아도 우리가 20만 군사여도 성벽 위에 올라가서 화살 쏘고 잘 싸우는 상대를 상대로 20만 군사도 못 뚫는 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군사가 많으면 뭐해? 무식하게 그냥 들이대면 지는 게 전쟁인데, 예를 들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말 국가대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그래요. 그냥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안타까웠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든 게 리더란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진짜 리더란 게 뭘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임을 지는 자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든 혹은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안 나왔을 때 리더가 본인을 내세워서 본인을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본인을 따랐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뭔가 나만 믿고 싸운 사람들이잖아. 나만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게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거나 뭐 그냥 장면들을 봤을 때 웃고 있고 인터뷰에서도 상대가 잘했다라고 그러고 앞으로 배우겠다라고 그러고 자기가 부족했다. 자기가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 한 거 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선수들은 나와서 죄송하다 그러고 선수들은 나와서 부족해서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부족한 점을 채우겠다 이러는데 리더는 나와서 하는 게 상대가 강했다. 상대가 셌다. 상대가 생각보다 강했다. 우리 조 그룹이 얼마나 강한 그룹인지를 보여줬다. 다 핑계잖아. 다 핑계잖아. 우리 그룹이 죽음의 조였다고요? 흔히 네티즌들이 욕하는 일본이 바레인을 8대0 낼 뻔했는데 멸망한 일본 축구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멸망한 일본 축구가 바레인을 8대0 낼 뻔했어요. 미토마 안 뛰고 이토준이 안 뛰는데. 그래서 저는 막 오늘 경기가 뭐 사우디전도 솔직히 그랬고 호주전도 솔직히 그랬는데 오늘 경기가 진짜 좀 마음 아픈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도 축구 선수를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존경해봤고 박지성부터 시작해서 이용표 선수, 뭐 조원희 선수, 이동국 선수, 김보경 선수, 김두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제가 선수 생활할 때 영국에 오셔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시거나 챔피언십에서 뛰셨거든요. 윤석영 선수도 있었고 저는 제가 선수 생활할 때 그분들 직관을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갔어요. 제가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기를 같은 날 뛰어요. 그럼 못 가지만 제가 경기를 안 뛰는 날 때는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면 그분들의 경기를 보러 갔어요. 왜? 동기부여가 되고 이분들을 보면서 나도 꿈을 키우니까. 근데 그렇게 수많은 선수들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몰입됐던 선수가 솔직히 손흥민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오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좀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팀 주장이 과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얼마나 짐이 무거우면 인터뷰가 끝났을 때 경기가 끝났을 때 인터뷰를 하면 탓을 하고 싶으면 본인을 탓해라라고 할까? 우린 팀의 가장 막내 중 한 명인 이강인이 경기가 끝나고 탓하고 싶으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으면 자기를 하라라고 할까? 우리나라 이 스타 선수들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전 좀 그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경기에 나설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시스템과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결과론주의가 어떠한 사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월드컵 16강 나갔다고 승부조작한 사람들 사면해주는 걸 제일 먼저 했잖아요. 이거의 유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유산인 것 같아요. 축구협회가 월드컵 16강 나가고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잖아. 협회적으로 움직인 게. 아시안컵을 준비한 게 아니야. 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을지 고민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 황금 세대를 데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좋은 스쿼드를 데리고 더 좋은 대표팀을 만들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유산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전 지도자를 앞으로도 할 사람이고 더 높은 데에 도전할 사람이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진짜 대한민국 축구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 진짜 이 대한민국 축구를 진짜 사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유학을 가서 축구를 하면서 받았던 인종차별부터 아시아인에 대한 핍박부터 이런 거 다 견디면서 선수 생활을 했고 프로를 달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뭐 아쉬운 문제도 많았고 비자원 이슈도 많았고 뭐 이런 것도 다 많았지만 결국 다 변명이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였겠죠. 제가 메시만큼 잘했거나 제가 손흥민처럼 잘했거나 제가 이강인처럼 잘했으면 맨시티가 저를 영입해서 비자 문제 해결해 줬을 거예요. 근데 전 그런 선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주어진 위치에서 3부가 됐든 4부가 됐든 천천히 올라갈 자신이 있는 선수긴 했어요. 인정을 받았고 그 안에선. 근데 영주권이 거절이 되면서 못 뛴 게 사실이고요. 근데 대한민국 축구를 전 너무 사랑하고 이거에 대한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동기부여가 생기긴 해요. 얼마나 이 판이 썩었고 이 판이 별로면 해외에서 해외 축구 배우겠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29억을 주고 이런 지도자를 데려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얼마나 우리가 하찮으면, 얼마나 우리 판이 썩었으면 과정 다 무시하고 철학 어떻게 선임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29억 쓰면서 저런 분을 데리고 왔을까. 경기 끝나고 웃는 사람을. 그래서 저는 그냥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많이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제가 잘난 것도 없고요. 제가 막 잘할 수 있는 것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꼭 감독이 될 거고 꼭 지도자가 될 거고 꼭 대한민국 축구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2002년도를 보면서 월드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고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비록 5학년, 6학년이었는데 막 전 국민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5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진짜 전 국민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막 꿈을 키웠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원정 월드컵 16강 나가는 거에만 행복해야만 하고 월드컵 16강 못 가면 그게 다고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막 40년 만에 50년 만에 60년 만에 64년 만에 우승해야 된다라는 항상 우리는 말만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비판을 하죠.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진짜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냥 저부터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더 잘하고 저부터 더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오퍼가 왔을 때 그 오퍼를 잡아서 진짜 지도자로서 제가 최대한 높은 레벨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나라 축구가 더 강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한테 들어온 오퍼가 몇 개 있는데 그 오퍼 중에 하나를 선택을 꼭 할게요. 유튜브를 조금 소홀히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꼭 언젠간 우리가 그때 느꼈던 감정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막 좀비 축구다 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왜 과정이 중요한지, 왜 시스템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실패를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벼락치기의 한계가 느껴지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요르단, 심지어 우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고3이 수능을 봤어. 고3 수능을 봤는데 1년 전에 풀었던 문제가 내년에 똑같이 나온 거야. 근데 똑같이 수능을 못 본 거야. 노력 안 한 거잖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수능을 봤는데 그 수능 봤던 문제에 대한 똑같은 답안지를 가지고 요르단이 오늘 나왔어. 근데 그거에 대한 답안지가 있었는데 변한 게 없어. 그리고 선수들이 월드컵 끝나고 했던 인터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더 좋은 감독님이 왔으면 좋겠고 더 배울 수 있는 감독님이 왔으면 좋겠다. 축구협회가 신중하게 다음 감독을 선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선택은 몇 년 동안 쉬고 이제 커리어를 마무리해도 되는 사람, 이런 분을 우리 축구협회가 세워놨던 과정을 다 무시하고 선임을 했어요. 황금세대 데리고 우승 못할 수도 있어요. 브라질이 네이마르 있다고? 이런 선수들이 있다고 우승하나요? 무조건? 아니에요. 맨시티의 과르디올라도 챔스 우승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우승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기력은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경기력은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안컵 기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 사우디, 호주, 요르단 6경기 1승 3무 1패예요. 90분 기준. 10실점을 했고요. 바레인전 이후로 오픈 플레이 골이 몇 개 있었는지 난 기억이 안 나. 바레인전 이후 오픈 플레이에서 정말 섹시하게 우리가 멋있게 그림 같은 골 만들어서 넣었던 골이 몇 개가 있을까? 그렇다고 뭐 시원한 중거리포가 터졌어. 뭐 준비한 세트피스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그냥 진짜 개인의 선수의 능력에 대한 득점이었잖아요. 바레인전도 심지어 오픈골 보면 오픈 플레이 골 보면 바레인전도 그냥 이강인의 개인의 능력으로 나온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국민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열광을 하고 응원하고 좋아하고 슬퍼해야 돼요? 항상 팬들은 원해. 팬들은 더 좋은 축구 보길 원하고 팬들은 더 우리나라가 잘하길 원해. 근데 우리가 돌려받는 게 뭐야?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티켓 사는 거, 유니폼 사는 거, 선수들 응원하는 거, 밤새면서 토트넘 경기, PSG 경기, 울버햄튼 경기, 마인츠 경기, 슈트르카트 경기, 뭐 제니트 경기, 뭐 경기 다 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국가대표에서 얻는 게 뭔데 우리? 맨날 마케팅만 하려고 그래. 맨날 돈만 벌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여론이 좋아질까 걱정만 해. 실질적인 성과, 과정에 대한 노력은 안 하면서. 이번 대회 끝나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어떤 선수들을 비판하면 조규성을 비판을 하고요. 황인범, 이재성, 박용호 이런 선수들을 비판을 하거든요. 죄송한데 1년 전에 같은 나라 같은 장소에서 조규성이 멀티골을 넣었고요. 슈퍼스타가 됐어요. 포르투갈의 페페. 포르투갈이라는 팀을 상대로 월드컵에서 헤딩 경험을 다 이겼어. 근데 그 선수가 이번 대회에 와서 헤딩 경험을 못 이기네. 왜 못 이길까? 그때보다 더 좋은 구단 가서 축구하고 있는데. 황인범 월드컵 때보다 더 좋은 구단 가서 챔피언스 리그 뛰고 있는데. 이재성 마인츠에서 위상이 더 좋아졌는데. 이재성과 황인범이 1년 전에 같은 장소 같은 나라에서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베시노, 벤탄쿠르, 발베르데를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안 밀렸어요. 0대 0이었어요. 이래도 이게 선수 탓일까요? 그때보다 우리 선수들은 더 경험이 쌓이고 더 좋은 구단에 갔고 더 좋은 경기들을 뛰고 현재 폼이 어느 때보다 좋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 경기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전 지휘관으로부터 온다 생각하고요. 코칭 스태프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는 김진수의 눈물을 못 잊겠어. 호주전에 김진수가 벤치에 나와가지고 막 선수들한테 지시하고 그 고참 선수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선수들한테 물 주는 모습? 그 선수도 안 뛰고 싶었을까? 안 뛰는 입장에서 화 안 내고 싶었을까? 안 뛰는 입장에서 열 안 받았을까? 게임판 치고 싶지 않았을까? 분위기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을까? 사람이라면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잖아요. 깽판 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적인 거예요. 뭐라도 이 사람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사람의 난 본질인 것 같아요. 근데 김진수는 이 팀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고참이 선수들을 칭찬하고 응원하고 근데 경기 끝나고 보니까 몸 건강했대. 김진수 몸이 건강했대. 말레이시아는 이후로 100%였대. 뛸 수 있었대. 전 손흥민이 은퇴할까 걱정이 되고요. 김진수 이제 김영건도 은퇴할 것 같고 김승규도 이제 애매해졌고 조현우 선수도 나이가 많아서 다음 월드컵 못 갈 수도 있고 세대교체 실패했죠. 전술 없었죠. 과정 없었죠. 뭐가 있었어요?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좀비 축구.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딱 하나예요. 좀비 축구. 한국 축구는 좀비 축구다. 말이 좋아 좀비죠. 여러분들 영화 보시죠. 좀비의 엔딩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뒤지는 거예요. 백신도 나와요. 요르단은 이 좀비 축구에 한번 당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16강 치르고 8강 치르면서 요르단은 뭐 했어요? 백신 맞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쟤네는 백신 안 맞았지 하고 이러면서 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본 좀비 영화 중에 엔딩에 백신 못 찾고 내가 본 좀비 영화 중에 엔딩이 좋게 안 끝나는 좀비 영화 뭐 본 적이 없어요. 좀비 영화가 좀비로 마무리되는 영화를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비 타이틀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진짜. 아까는 웃고 떠들고 했는데 이제 김코치 어차피 자유로 갈 거 알았고 김코치랑 하는데 이렇게 딥해지고 싶지도 않았는데 난 너무 화가 난다 솔직히. 우리는 원래 호랑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 호랑이 문신을 한 거거든요. 왕관까지 씌운 게 내가 언젠가는 대한민국 국대 감독에 가서 호랑이의 왕관 씌우겠다라고 해서 여기다 호랑이의 왕관 한 거고 이게 제가 월드컵에 뽀뽀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언젠간 내가 감독이 돼서 월드컵에 뽀뽀하는 사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여기엔 태극기가 있어요. 여기엔 무궁화가 있고요. 내가 이 문신들을 보면서 내 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내 몸을 보면서 더 노력을 하고 싶어서. 이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게 월드컵이었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말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아시안컵이잖아. 내가 손흥민이고 내가 이강인이면 내가 김민재면 내가 황희찬이면 축구협회가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나는 한마디 해요.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착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착해요. 다 자기 탓이래잖아. 불쌍해. 안쓰러워. 욕은 자기들이 다 먹고 비판은 자기들이 다 받고 몸은 자기들이 다 갈리고
최선은 자기들이 다 하는데 오늘 경기 보면 진짜 안쓰러워. 선수들은 울고 선수들은 눈물 흘리고 선수들은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막 말을 못하는데 그냥 감독은 해피한 거야. 결과론적으로 4강 준결승 쉬운 건가? 어렵지. 벤투랑 비교해봤을 때 벤투 8강이야. 남 4강 갔는데 할 말 많잖아. 그럼 나한테 벤투만큼 시간 줘봐. 월드컵 8강 못 갈 것 같아? 간다 이거야. 애초에 축구에 진심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어요. 아니 결승전까지 호텔 예약한 사람들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감독으로서 성적 못 내면 책임지겠다며. 아니 감독으로서 성적 못 내면 책임지겠다며. 어떤 책임을 질 건데? 본인이 지겠다는 책임이 뭐야? 본인이 책임진다며. 우승한다며. 나 진짜 원하는 게 사우디전도 아니고 이제 호주전도 아니거든. 요르단전이야. 한번 붙어본 상대라서. 요르단 감독은 우리나라한테 뭐라 그랬냐면 존중할 필요가 없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8실점한 팀을 왜 존중하니? 그게 경기 끝나고 요르단 감독이 한 말이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말레이시아를 이끌고 있는 감독이죠? 나도 저렇게 인터뷰할 것 같아. 변화가 없는데 오늘 자구형을 넣었어. 왜? 갑자기? 뭐 양현준이 잘했던 것처럼 갑자기 자구형이 들어와서 잘해주길 바랬던 거야? 그 어린 선수한테? 양현준을 또 넣었어. 이 어린 선수가 뭔가 해주길 그냥 바라는 거 아니야 이거? 카타르에 현장 학습하러 갔어? 중동 축구 배우고 아시아 축구 배우고. 요르단전 끝나고 중동 축구 배웠다며. 뭘 배웠어? 요르단 경기 끝나고 말했잖아. 중동 축구 배웠다며. 그럼 오늘은 뭔데? 오범석 선수도 메시한테 월드컵에서 이렇게까지 안 털렸어요. 알타마리가 난 오늘 메시랑 호날두 석분인 줄 알았어. 난 오늘 요르단에 메시랑 호날두 뛰는 줄 알았어. 알타마리가 메시 같았고 알나이마트가 호날두인 줄 알았어. 드라구시는 반다이크야? 가운데서 뛰는 알랍 선수 그 선수 반다이크야 오늘? 알마르디? 이 친구 보면서 나는 옛날에 사미어 나스리인 줄 알았어요. 아스날에 뛰었던 그 사미어 나스리. 공 잡을 때마다 영리하게. 29억 주고, 그러니까 29억을 주고 공부하면 이해하겠다 이거야. 29억을 받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어. 29억을 받으면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줘야지. 29억을 받으면서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어. 미안한데 29,000원도 아까워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방구석 유튜버도 김민재 퇴장 당하면, 김민재가 경고노적으로 못 뛰면 알사명제 못 막을 것 같다. 요르단 대 말레이시아 경기 한 경기 보고 알았어요. 한 경기. 난 요르단을 본 적이 없어. 관심도 없는 나라였거든. 이렇게 잘하는 나라인지도 몰랐어. 요르단이 말레이시아랑 경기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알브라더스 알사명제 못 막으면 좆되겠구나라는 걸 말레이시아 경기 보고 느꼈거든. 근데 아직까지 못 느낀 이 코칭 스태프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김민재가 만약에 옐로카드를 16강에 받았죠? 8강 탈락이었고요. 손흥민이 옐로카드를 말레이시아 경기에 받았죠? 옐로카드 안 털었잖아 우리 요르단전에. 16강 탈락이었고요. 황인범이 이재성이 옐로카드를 만약 말레이시아전에 받았죠? 16강 탈락이었어요. 이 중에 누구 하나만 경고누적으로 못 나왔으면 16강 탈락이었어요. 그래서 요르단전에 2대2 만들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난리칠 게 아니라 옐로카드 털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왜? 여긴 3등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컵이었으니까. 우리가 4등 갈 일은 없었으니까. 이게 2등까지만 올라오는 거다라고 하면 옐로카드 안 털 수 있어. 근데 이 대회는 애초에 3등까지 올라오는 컵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근데 그 경기를 3대2로 이기려고 들어? 일본 16강 만나고 이란 8강 만나려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10분이었어요. 10분. 우리가 동점골 넣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이 경기 승리해서 뭐 할 건데? 요르단한테 그 경기 승리해서 뭐 할 건데? 이제 제일 문제 있는 게 뭔지 알아? 오늘 진짜 제일 슬픈 게 그냥 상대가 잘했대. 자기가 못한 게 없대. 항상 상대만 잘해. 근데 그 존중을 하고 자기가 웃은 이유가 상대방 감독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감독님은 우리나라 존중을 안 하더라. 우리나라 그냥 맞다이 치면 이길 수 있었대잖아. 저는 진짜 이게 이렇게 막 딥해지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는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원래 되게 딥한 사람이에요. 저 되게 진지한 사람이에요. 은근히 존나 튀고요. 되게 진지한 사람인데 좀 슬프다. 이게 생각해볼수록 슬픈 것 같아. 근데 이게 끝나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안 했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 이 사람은. 이게 난 너무 슬퍼. 왜 우리나라가 64년 동안 아시안컵을 우승 못하는지 알아요? 제가 진짜 존나 강하게 팩폭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4강 나가자마자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정도면 나 성적 냈다 하고 인스타그램 올리는 클린스만. 이 정도면 여론 잡았다 생각하고 선수들 몸 푸는데 야 김민재 따라하면서
영상 찍히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높이에 있는 사람들이 영상 찍히는 거 모르겠어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괜히 입 가리고 얘기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갑자기 회장님 나오셔서 양고기 회식하시네. 갑자기 유튜브에 회장님 드러나오시네. 유튜브에 회장님이 왜 나왔겠어? 니들이 우리를 아무리 욕해도 수만 형이 4강 갔다 이거야.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봐. 대한민국 축구 장례식이에요.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봐. 이쯤 하면 성공했다라고 착각한 거야. 브라질이 월드컵 4강 갔다고 자축할 것 같아요? 기뻐는 하죠. 4강 갔으니까. 우승에 한 발 다가갔으니까. 오바는 안 하죠. 내가 스만 형 인터뷰까지 예측해볼까요? 요르단이 이란이나 카타르 잡고 우승하죠? 우승팀한테 졌다야. 난 요르단 우승할 것 같아. 솔직히 제가 4강까지밖에 예측을 안 했는데 8강전에서 많이 틀린 것도 아는데 난 요르단이 우승할 것 같아. 저 감독 너무 뛰어나. 저 감독은 알타마리를 메시 만든 사람이고 알나이마트를 호날두 만든 사람이에요. 알나이마트, 알타마리. 대한민국 스카우터들이, 에이전트들이 그 선수 보면 뭐라고 평가했을 줄 알아요? 아이, 쟤를 저 돈 두고 왜 데려와? 타지키스탄의 아이슈타인 감독님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 줄 알아요? 선수 어디까지 했는데 17살에 감독 시작한 거 알겠어. 근데 뭐 어쩌라고? 월드컵은 뛰어봤어? 그니까 우리가 2002년도 이후에 16강에 목 매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가 커질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축구가 족같은 거예요. 이 나라 축구가 개 같다는 이유가 그 소리예요. 근데 관계 중요하죠. 알아요. 인간관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근데 인간관계 신경 써서 쓴말 못하죠? 이 꼴 나는 거예요. 4강 가니까 명장, K드라마, K넷플릭스, 좀비 축구.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니다. 그럼 벤투호가 월드컵 나가기 전에는 비판할 때였어? 그럼 벤투호가 월드컵 예선 다 씹어먹고 월드컵 진출하기 전에는 비판할 때였어? 벤투호 때 사람들이 일찍 비판한 거 아시죠? 월드컵 나가기 전부터. 그래서 그때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거야. 어떤 교훈을 배운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미리 비판했다가 우승하거나, 왜 아시안컵은 대한민국이 우승할 만하잖아. 만약에 미리 성과 나면 언론이 날 욕할 거 감당 못할 것 같거든.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민심 바닥나는 거 무섭거든. 조회수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도 똑같고. 그때 때문에 지금 그만큼 비판 안 한 거예요. 비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민심 보느라 비판 안 한 거예요. 교체술이 좋았다고요? 개뽀록인 거예요. 교체가 왜 좋았겠어요? 전술이 엉망이니까. 엉망인데다가 누구 하나 바꾸면 쌩쌩 안에 들어오는데 더 낫겠지. 상대방도 60분, 70분, 80분 뛰었으면 지쳤을 거 아니야. 그럼 안 뛰던 애가 들어오면 당연히 잘 뛰겠지. 나 욕 많이 먹었잖아. 양현준 교체 들어온 거로 칭찬 안 한다고. 난 좋은 교체라고 안 봤거든. 호주전 때. 양현준이 들어와서 잘했지. 근데 난 양현준을 그때 좋은 교체로 안 봤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심지어 언론 관리도 안 해, 감독이. 적어도 경기 끝나고 현준이 잡아놓고 이런 말은 해야지. 현준아, 똑똑한 사람이라면 현준아, 인터뷰할 때 훈련에서라도 풀백 연습했다라고 말하라고 해야지. 똑똑한 사람이면. 현명한 사람이면 현준이 빨리 불러가지고 인터뷰 가기 전에, 현준아 혹시나 인터뷰 오늘 하게 된다면 경기 때는 안 해봤지만 훈련 과정에서 윙백 연습했다라고 말하라고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생각보다 착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생각보다 솔직해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스타일이야. 남한테 피해가 안 가면. 그러니까 처음 해본 데잖아. 근데도 좋은 교체야?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축구 배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어려워했던 이란, 이런 팀은 다 때려잡고 올라간 게 벤투였어요. 벤투 옹호했죠. 맞아요. 근데 저 월드컵 끝나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벤투는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왜? 브라질한테 맞다이 하는 거 보고. 근데 그거 명예로운 죽음이었어요. 왠 줄 알아요? 알리송이 골키퍼가 아니었죠? 그 맞다이가 성공할 뻔했거든. 브라질이 알리송이 골키퍼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골 많이 넣을 뻔했어요. 그 16강에서 심지어. 우리가 골도 많이 먹었는데 그거 연장전 갈 뻔했어요. 골키퍼 알리송 아니었으면. 막 우리가 막 그때도 막 와 결국 우리가 가나한테 개처발렸지 포르투갈만 이겼지 막 이랬는데 골키퍼 알리송 아니었잖아요. 브라질한테 우리 골 많이 넣을 뻔했다. 하이라이트 한번 봐봐요. 다시 가봐서. 브라질한테 발린 거 맞죠? 스코어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찬스 많이 만들었는지 한번 봐봐요. 경기력 좋았어요. 브라질 상대로도. 근데 골키퍼가 알리송이어서 다 막은 거지. 그거 가지고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질한테도 안 쫄고 마이웨이로 축구하는 거. 말레이시아, 요르단, 호주, 사우디가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해. 만치니가 왜 악수도 안 하고 나갔을까? 진짜 황희찬이 찰 때까지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나갔을 것 같아요? 만치니가 하루 이틀 감독해요? 저 사람한테 진 게 쪽팔린 거야. 저 사람이랑 악수하는 게 치욕스러운 거야. 그 꼴 못 보겠으니까 나간 거야 미리.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만친이죠? 악수하기 싫지. 웃으면서 존나 놀릴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보다 술 많이 먹을 사람 누군 줄 알아요? 만친이에요. 호주 감독은 술 먹을 자격이 없고 페토와 매트니까. 호주 감독은 술 먹을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술 제일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만친이고요. 두 번째가 누군 줄 알아요? 김판곤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나보다 술 많이 먹고 있을 사람은 김판곤 감독님이랑 만친이에요. 3등으로도 못 올라간 게 아닐 거거든. 근데 슬프다. 아까 막 웃고 떠들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난 좀 슬프다. 제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되기 전에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진짜 선임할 감독 없으면 김판곤 선임하라고.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진짜 선임하고 막 돈 줘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다 안 되면 김판곤 감독님 선임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레이시아 같은 약팀 데리고 우리나라랑 3대3 냈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벤투 데리고 와서 16강 나갔잖아. 김은중호 4강 갔잖아. 황선홍호 아시안게임 우승했잖아. 왜 우승했겠어요? 보는 눈이 있었겠죠. 어쨌든 내가 황선홍호 감독님의 축구를 응원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김은중호 축구를 좋게 안 봤지만 결과 냈잖아요. 축구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축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망친 건데 변화가 있을 거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스만형 70억 주고 50억 주고 자를 것 같아요? 너무 과대평가하신다. 우리나라 축구협회를 너무 과대평가하신다. 내가 자신 있잖아요. 내가 진짜 자신 있잖아요. 나는 내가 회장이었잖아요. 내가 자신 있잖아요. 바레인전, 요르단전 회장이 힘 실어줘야 될 때가 언제예요? 힘들 때예요. 말레이시아랑 3대3 났을 때, 개판 났을 때 와가지고 양고기를 사줘야지. 씨발 4강 갔다고 사주냐? 안 그래? 밥을 사줘도 말레이시아전에서 개판 쳤을 때 밥 사주면서 난 너네들 믿는다고 해야지. 호주한테 그따위 경기력으로 올라간 거 가지고 양고기를 사줘? 아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요르단쯤이야 그냥 씨발 밟고 올라갈 줄 알았던 거야. 김판곤은 우리나라 경기만 잘한 거지 요르단 바레인전은 그닥이었음. 즉 우리나라가 전술이 개판이었기에 털린 거지. 김판곤 감독도 그닥임. 꽃기호님 미안한데 내가 아시안컵 전 경기 다 봤거든요. 요르단전 때는 김판곤 감독님이 전방 압박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알마르디한테 개 털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레인전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별로였던 선수 싹 빼고요, 준비해가지고 카운터택 했어요. 말레이시아가 그 경기 못 이긴 게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말레이시아가 바레인 못 이긴 게 한이에요. 우리나라랑 비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이긴 게 한이에요. 바레인을.